미 연방준비제도가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9월에는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다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7대 경합지들 가운데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천만 명 이상에게 학자 융자금 이자를 2만 달러까지 자동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을 실행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11개 주 237개 도시들에서는 첫 집 마련 시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7월에 기준금리를 1년째 동결한 대신 9월에는 첫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다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에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고 올해 안에 인하 횟수를 다시 두세 번으로 늘릴 것인지는 향후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마침내 9월부터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 동안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7월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1년째 동결한 대신에 9월부터는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다 분명하게 시사했습니다. And the labor market remains, consistent with its current condition, then I would think that a rate cut could be on the table at the September meeting.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완화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추가 진전이 있어 고용과 물가에서 보다 나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판단은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다음번 회의인 9월 18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5 내지 5.25%로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팬데믹에 맞춰 전격 인하했던 2020년 3월 1일에 4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준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 물가가 2022년 6월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자 3달 앞선 2022년 3월부터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금리 인상에 나서 2023년 7월까지 11번에 걸쳐 0%에서 현재 5.25 내지 5.50%까지 올려 고금리 시대를 1년째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9월 18일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올 한해 단 한 번 인하가 예전으로 되돌아가 두세 번 인하로 늘어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번에서 다시 두세 번으로 늘릴지에 대해 연준은 앞으로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95.5%로 올려잡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1월 7일 두 번째로 인하할 가능성은 59.4%로 약간 줄어들었고 첫 인하 후 유지될 가능성은 37.9%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는 4.50 내지 4.75%로 더 인하할 가능성은 54.3%로 약간 우수한 데 비해 4.75 내지 5%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40%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 몇 번 얼마나 기준금리가 내릴 것인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9월에 첫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고금리 시대가 내리막을 걷게 되면서 시중 우대금리, 신용카드 APR, 주택모기지 이자율 등이 줄줄이 내리기 시작해 돈줄이 다시 열리고 주택시장의 해빙과 경제활력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민주당의 새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초반 돌풍을 몰아치면서 7개 경합지들 가운데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차 범위 내 접전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리스 돌풍이 지속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후보 교체로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오른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돌풍이 대선 판세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7대 경합지들 가운데 4곳이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모닝 컨설트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합지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돌풍이 대선, 특히 경합지 판세까지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수개월째 석권했던 7대 경합지들에서 4곳이나 전세를 뒤집고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경합지는 선거인단 15명이 걸린 미시건으로 해리스 후보가 53대 42%로 11%포인트나 트럼프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블룸버그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미시건에선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앞섰다가 해리스 후보가 11%포인트나 역전한 것이어서 표심의 낙폭이 가장 큰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11명이 걸린 애리조나, 10명이 걸린 위스콘신, 6명의 네바다에서도 비록 2%포인트 차이의 박빙이지만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포인트씩 뒤졌으나 이제는 2%포인트씩 앞서 6%포인트씩 변화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두 곳에서 아직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거인단 19명으로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에선 50대 46%로 해리스 후보를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아직 2%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대 경합지들 중에서 트럼프에 기울였던 조지아에선 이번 블룸버그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 4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는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공화당 아성에서 251명을 확보하고 있어 접전 중인 5곳에서 펜실베니아 19명만 차지하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리스 후보도 펜실베니아 19명을 차지하고 미시건 15명, 위스콘신 10명을 차지하면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서부로 가기 전에 270명에 도달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를 놓칠 경우 미시건과 위스콘신 등 블루월은 물론 동남부의 조지아, 서부의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모두 이겨야 하는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천만 명 이상에게 학자 유용자금 원금보다 늘어난 이자를 2만 달러까지 자동 탕감해주겠다는 새 방안을 실행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앞으로 수일 동안 자동 탕감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후에 10월 중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실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은 포기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 융자금 이자 탕감 조치를 약속대로 실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수일 동안 수백만 명에게 학자 융자금 원금보다 늘어난 쌓인 이자는 자동 탕감해준다는 계획을 이메일로 통보하게 된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 융자금 이자 탕감을 고대해온 3천만 명은 연방교육부로부터 보내오는 이메일을 체크해보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중에 이를 위한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탕감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의 소송을 통해 제동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대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번 대규모 학자 융자금 이자 탕감 조치를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탕감 조치를 실행하면 공화당 진영이 소송으로 이를 중단시키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승소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중에 학자 융자금 이자 탕감 조치를 실행하면 월 상환을 시작할 때의 원금에서 이자가 불어난 2,300만 명이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400만 명은 융자 빚 전액을 없애게 되며 1,000만 명은 최소 $5,000씩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 융자금 상환을 시작한 2,300만 명은 현재의 소득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쌓여온 이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상환을 시작한 저소득이나 중산층 졸업자들은 개인 연소득 12만 달러, 부부 24만 달러 이하면 이자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6월 연방대법원이 4천만 명에 대해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씩 학자융자금 빚을 일괄 탕감해주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후에 개별적인 방안으로 구제해오다가 올 하반기 3천만 명의 이자를 없애주는 대규모 탕감 조치를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480만 명에게 1,685억 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정부로부터 학자융자금을 받아 대학 학비를 충당한 4,800만 명의 10%로 10명 중에 1명꼴로 탕감 혜택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으나 카말라 해리스 새 대통령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미 발표한 학자융자금 이자 탕감 조치를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 실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끝없는 집값 상승으로 11개 주 237개 도시들에서는 이제 첫 집을 마련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집에 100만 달러를 들여야 하는 도시들로는 캘리포니아의 117곳이나 포함되어 있고 뉴욕의 31곳, 뉴저지의 21곳, 메릴랜드의 2곳, 버지니아의 1곳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급등과 집값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첫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야 하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첫 집을 마련할 때 100만 달러 이상을 써야 하는 도시들은 미국 내 11개 주에서 237개 도시들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사려는 첫 집 가격은 통상적으로 20만 달러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첫 집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 곳이 많아져 전형적인 20만 달러는 이제 집값의 20%인 다운 페이먼트에 불과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올 6월 현재 첫 집 마련에 100만 달러 이상을 써야 하는 도시들 237곳의 주별 분포를 보면 캘리포니아에 117곳이나 몰려 있습니다. 뉴욕주에 31곳이 있고 뉴저지에 21곳이 첫 집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매사추세츠에는 각 11곳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8곳, 텍사스에 7곳, 하와이에 5곳이 첫 집 가격 1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2곳, 버지니아에서는 1곳, 조지아에서도 1곳이 첫 집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첫 집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 도시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9개 주 81곳이었으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근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 53곳에서 현재는 117곳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뉴욕주는 13곳에서 31곳으로 근 3배 급증했습니다. 뉴저지에는 2019년 2곳이었으나 현재는 21곳으로 10배나 폭증했습니다. 메릴랜드는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났고 버지니아는 제로에서 1곳이 생겼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데다가 물가 잡기를 위해 11번에 걸친 5% 이상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3년 만에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는 냉각된 동시에 매물 부족으로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번 주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또다시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8월 초 평균 기온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DC 지역에는 가뭄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긴 하지만 가뭄을 해소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DC 지역 전체에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황으로 인해 수도권 워싱턴 정부 협의회는 거의 600만 명의 주민들에게 가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기록적인 고온과 역사적으로 낮은 지하수 수준이 가뭄을 초래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포토맥강 유역의 95%가 비정상적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이 지역에 처음으로 발생된 가뭄주의보입니다.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뭄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과 농민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C와 여러 카운티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물 사용을 자제하도록 자발적인 물 절약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가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물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내 및 실외 물 사용을 제한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외에 물을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 잔디에 적당량의 물을 주어 덥고 건조한 날씨에 잔디가 휴면하는 것은 정상이니 자연스럽게 휴면기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진입로, 보도, 사이딩, 패티오 등 실외 표면을 세척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가득 찬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차를 피하거나 물을 재활용하는 상업용 세차장을 이용합니다. 배관에 누수 수리를 하고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토맥 강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기예보를 따라 예비 저수지 물 공급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포토맥 강과 예비 저수지의 현재 적절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자발적인 물 절약 노력은 물 수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현재 산불 위험은 높지 않지만 주민들은 야외에서 가연성 물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